겨울 아침, 작은 부엌의 전기포트에서 하얀 김이 조용히 오른다. 서울에서 한 달 120만 원으로 산다면 오늘은 무엇부터 아끼게 될까요? 수첩을 펼친 67세 A씨는 달력 첫날에 굵은 선을 긋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휴대전화 기본료, 도시가스 선결제. 그 아래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소분해온 나물 가격. 혈압약 봉투에 붙은 영수증이 가지런합니다. 버스 타고 두 정거장은 걸어볼까? 작은 결심 하나가 하루의 동선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 앞에서 무엇을 먼저 지우실까요? 70세와 68세. 부부로 사는 B씨의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재래시장에서 주말에 장을 모아보고 난방은 오후 햇살이 남을 때 잠깐 온도를 올립니다. 경로당 점심이 있는 날에는 집밥 반찬을 줄이고 손주 생일이 있는 주간에는 경조사 봉투를 미리 잡아둡니다. 같은 120만 원 언저리라도 두 장의 달력은 다른 리듬으로 넘어갑니다. 한쪽에는 홀수 날마다 약복용 체크가, 다른 한쪽에는 병원 예약과 동네 복지관 강좌가 번갈아 적힙니다. 이건 꼭, 이건 나중에. 그렇게 한 달을 고르게 하는 기준을 찾아보지만 뜻밖의 내과 진료비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소식은 늘 빈칸을 비껴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달력에 어디에 숨을 고여두고 싶으신가요? A씨는 집세가 빠져나간 다음 날 쌀과 두부를 먼저 사두고 주중에는 버스 대신 걷는 날을 늘립니다. B씨 부부는 공과금 납부일을 서로 다른 주에 나눠 현금 흐름을 평평하게 펴봅니다. 두 가게의 30일은 그렇게 지금 아끼기와 나중을 대비하기 사이에서 작은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한 달 30칸의 달력은 사실 매일 한 번씩 내려야 하는 선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선택들이 무엇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노년 가게의 기본 구조와 한 달 현금 흐름 캘린더를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30칸의 달력 위로 은행 알림이 조용히 켜졌다 꺼집니다. 한 달을 버티는 힘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느냐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 가게는 정해진 수급일의 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일부 공공일자리 수당 등과 정기 지출일의 고정비가 서로 엇갈리며 한 달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를 달력의 표시의 흐름을 보는 것을 우리는 현금 흐름 캘린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일 다음 날에는 식료품을, 중순에는 관리비를, 말일엔 통신료를 묶어두는 시기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날짜를 시각화하면 같은 돈이라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달력에 어떤 날짜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먼저 고정비입니다. 주거비는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료처럼 계절과 사용량에 따라 흔들리지만 한번 설정되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관리비는 한두 달 간격으로 봉우리를 만들며 이 봉우리가 현금고를 잠시 비우곤 합니다. 수도권 월세 가구라면 한 달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른 지출이 연쇄적으로 조정됩니다. 주거비는 줄이기보다 시차를 관리하는 전략, 납부일 분산, 선결제, 후결제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가계부에서 고정과 변동, 어디에 먼저 줄을 긋고 계신가요? 다음은 생활비입니다. 식비는 물가와 건강 상태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냉장고 재고를 중심으로 주 1회에서 2회 장보기를 정해두면 충동 구매가 줄고 경로식당 복지관 급식이 있는 날엔 집 반찬을 줄여 리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동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있더라도 버스 환승, 택시 이용이 잦은 가구는 체감 부담이 남습니다. 통신비는
작은 요금제 조정만으로도 고정비를 다이어트할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사회적 비용, 즉 경조사, 친지 방문, 소소한 선물은 달력의 특정 계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월별로 소액 봉투를 미리 잡아두면 파도가 완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몰림을 어느 달에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의료 약제비는 노년가계의 핵심 변수입니다. 만성질환약은 비교적 예측 가능하지만 치과, 영상검사, 물리치료 같은 항목은 한 번에 목돈처럼 튀어나옵니다. 동네 의원, 상급병원, 약국을 거치며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달라지는 구조도 체감 난도를 높입니다. 특히 계절성 감염성 질환이 도는 달에는 진료 약제비가 동시에 늘고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비, 식비까지 덩달아 오릅니다. 이런 지출은 언제 발생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수급일 직후 일주일에서 2주를 의료 창구로 넉넉히 비워두면 달력에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의료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 표시하고 계신가요? 이제 달력 위에 규칙을 얹습니다. 첫째, 수입일과 핵심 고정비 납부일을 서로 다른 주로 분산해 쏠림을 낮춥니다. 둘째, 자동이체 항목을 월 초중 말로 나누어 잔액 저점을 피합니다. 셋째, 생활비, 경조사, 의료에 새 봉투를 만들어 주 단위로만 보충해 일일 변동을 줄입니다. 넷째, 비상지출용 소액 쿠션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쌓아 예상 밖을 예상된 범위로 바꿉니다. 이런 기본기가 갖춰지면 A씨와 B씨처럼 같은 금액으로도 다른 호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 규칙부터 달력에 표시해 보시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달력을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 큰 구멍,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이동 경조사 비용을 차분히 해부하며 어디서부터 막아야 숨이 트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한파가 지나간 이른 아침, 관리비 고지서의 봉우리가 달력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한 달 120만 원 안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칸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단순하지만 그 숫자 사이의 간격, 즉 시차가 우리의 호흡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달력을 힘들게 만드는 세 갈래의 큰 구멍, 주거비와 의료비, 그리고 이동 경조사 비용을 차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달력에서 어느 칸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먼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고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절과 사용량, 납부 시점이 만드는 반고정 비용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넓게 봉우리를 만들면 식비나 약자비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단기간에 집세 자체를 줄이기 어렵다면 시차를 관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납부일을 월 초, 중, 말로 나눠 자동이체를 분산하고 도시가스 전기 선결제와 후결제를 혼합해 잔액의 저점을 완만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의 난방을 줄이고 해가 기울 무렵 짧게 올리는 전략, 창틀 틈막이와 문풍지를 활용해 온기 유출을 줄이는 생활기술도 현금 흐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나 임대료 경감제도, 주거 바우처 같은 제도를 탐색해 다음 해 달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상담 창구에서 신청 자격과 대기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사 비용과 생활 반경 변화를 함께 계산하면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집세와 공과금은 한 달 어느 주에 집중되어 있나요? 의료비는 변동성과 돌발성이 공존합니다. 만성질환약은 대체로 일정하지만 치과 치료나 검사는 한 번에 목돈처럼 튀어나옵니다. 여기서는 진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역할을 할 동네 의원을 정하고
정기 처방, 기본 검사, 생활 상담을 그곳에서 묶어두면 상급 병원 방문은 필요할 대로 좁혀집니다. 약제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활용 여부를 약사와 상의해보고, 물리치료나 재활은 일주일에 몰아받기보다 격주, 저빈도, 장기 루틴으로 옮겨서 월 평균을 낮추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계절성 감염이 도는 시기엔 진료비와 약제비, 이동비가 한꺼번에 올라가니 수급일 직후 1주에서 2주를 의료 창구로 비워두는 달력 운영이 도움이 됩니다.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이후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사는 일이라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치료 계획이 잡히면 돌발이 계획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댁의 의료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각각 얼마나 되시나요? 이동 경조사 비용은 소득과 건강 관계망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겨울철 택시 이용이 늘면 의료비와 맞물려 월 평균이 올라가고, 명절과 계절 행사는 봉투 지출을 파도처럼 만듭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말이 빡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리듬을 재구성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경조사 달력을 가족과 미리 공유해 역할을 나누거나 같은 방향의 지인과 동행해 이동비를 나누는 방식. 멀리 있는 친지에게는 전화와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봉투는 분기 단위로 묶어두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지역 교통 혜택, 환승 최적화, 도보 가능한 생활권 재설계를 통해 가까운 곳을 더 자주, 먼 곳을 계획해서 의 원칙을 세우면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경조사와 이동에 드는 비용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갈래는 서로를 흔듭니다. 주거비 봉우리가 솟으면 식비, 의료비가 뒤로 미뤄지고, 미뤄진 식생활은 다시 건강 지표를 흔들며 의료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가 갑자기 튀어오르면 경조사 봉투는 작아지고 인간관계에 미안함이 쌓여 다음 달에 더 큰 지출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어디를 가장 크게 줄일까 보다 어디부터 숨을 트이게 만들까의 순서 문제로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면 같은 돈으로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느 부분부터 공기를 불어넣고 싶으신가요? 순서를 세워봅니다. 첫째, 고정에 가까운 주거비의 시차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자동이체 분산, 납부주 분리, 계절 요금의 피크 예측을 통해 잔액 바닥을 피하면 다른 칸들이 연쇄적으로 안정됩니다. 집세 자체를 낮추는 구조 개편은 시간이 걸리니 당장의 호흡부터 안정시키는 접근입니다. 둘째, 의료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돌발을 계획으로 바꿉니다. 주치의 설정과 처방 주기 정렬, 제네릭 전원, 검진 캘린더 고정이 핵심입니다. 셋째, 이동 경조사 비용에 월 봉투 상한을 둡니다. 봉투가 비면 다음 달에 넉넉히라는 원칙을 가족 지인과 합의해 두어 마음의 빚이 다음 달에 과한 지출로 되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넷째, 아주 작은 비상 쿠션을 꾸준히 키웁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한 달에 한 번은 비상 봉투를 채우면 예측밖이 예측된 범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 어디부터 오늘 바로 손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인물을 떠올립니다. A씨는 관리비가 높은 달에는 반찬 가게 이용을 줄이고 경로 식당 점심으로 식사 리듬을 맞춥니다. 진료와 처방전은 수급일 다음 주로 몰아 약제비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달력의 저점이 얕아지면서 갑작스런 치과 진료비도 비상봉투에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B씨 부부는 공과금 납부주를 서로 달리 배치해 같은 주에 2건 이상이 겹치지 않게 하고 손주 돌봄 방문을 주중 낮 시간대로 바꿔 교통비와 식비를 낮춥니다.
두 집 모두에서 시차 관리, 의료 예측, 사회적 비용 상한, 비상 쿠션의 순서가 작동하면서 숫자는 비슷해도 호흡은 길어집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도 이 순서를 대입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지시나요? 여기서 하나 더. 미세 조정과 구조 조정의 구분입니다. 창틀 틈막이, 요금제 조정, 식재료, 장보기 주기 같은 미세 조정은 오늘 당장 효과를 줍니다. 반면 공공임대 전환, 지역 이동권 재설계, 주거 면적 축소 같은 구조 조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바뀌면 다음의 달력의 지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을 동시에 추진하되 미세 조정으로 시간을 벌고 구조 조정으로 체력을 만듭니다. 이 두 레벨을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정이 더 필요하신가요? 오늘의 미세 조정일까요? 내일을 바꾸는 구조 조정일까요? 마지막으로 영향도와 조절 가능성의 좌표를 상상해 봅니다. 주거비는 영향도는 크지만 단기 조절은 어렵고, 의료비는 영향도와 변동성이 모두 크며, 이동 경조사는 영향도는 중간이지만 마음의 평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에서 우리는 영향도가 큰 항목의 시차와 변동성이 큰 항목의 예측을 먼저 다루고, 관계가 얽힌 항목은 합의된 상한과 리듬으로 다스립니다. 결국 달력은 숫자의 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정하는 악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악보는 어디에서 박자를 놓치고 어디에서 템포를 되찾고 있나요? 이제 이 원칙을 실제 하루에 어떻게 내려앉힐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보건소와 복지관, 공공주택과 주민센터, 그리고 주 10에서 15시간의 시간제 일거리가 두 가게의 30일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얇게 번지는 오전.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봅니다. 집에서 1km 안. 우리가 이미 알고 지나는 곳들이 한 달의 호흡을 바꿉니다.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도서관. 이름은 익숙하지만 오늘의 지출표와 연결해 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A씨는 월초 첫째 주 화요일을 상담의 날로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거 바우처와 공공임대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납부일 분산 방법을 관리사무소와 상의해 전기, 가스 관리비가 한 주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같은 날 보건소로 걸음을 옮겨 혈압관리 교육을 듣고 근처 약국에서 제네릭 전환 가능 여부를 약사와 점검합니다. 수급일 다음 주 수요일엔 진료, 처방, 약값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의료 창구를 열어 달력의 저점을 완만하게 만들고, 복지관 급식이 있는 날에는 반찬 지출을 줄여 생활비 봉투의 여유를 확보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이 상담의 날을 언제로 정하면 가장 편하실까요? 둘째 주에는 소득의 폭을 살짝 넓히는 시도를 붙입니다. 동네 도서관의 안내 자원활동과 연계된 단시간 업무, 아파트 단지 내 환경정리 보조 같은 가벼운 시간제 일감으로 주 10에서 12시간까지 채워봅니다. 새벽 야간 노동을 피하고 보건소, 운동교실이 없는 날로 일정을 묶어 피로를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소액 수입은 전액 비상봉투로 이동해 예상 밖을 흡수하는 쿠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간대, 어떤 장소가 가장 무리가 덜 하실까요? 셋째 주 월요일 밤, A씨는 자동이체 내역을 월 초중 말로 재배치합니다. 통신요금제는 한 단계 낮추고 난방은 해가 기울 무렵에만 짧고 집중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창틀 틈막이와 문풍지로 온기 유출을 줄이고 주 2회의 장보기만 고정해 충동구매의 틈을 닫습니다.
경조사 봉투는 월 상한을 정해 달력 구석에 적어둡니다. 상한을 넘길 상황이 생기면 전화와 손편지로 마음을 먼저 전하고 다음 달 첫 주에 보충한다는 원칙을 가족과 합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한선을 얼마로 잡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해지실까요? B씨 부부의 31도 동네에서 달라집니다. 부부는 주민센터 재무상담 시간에 맞춰 공과금 납부주를 서로 나누고 장보기, 병원, 손주 방문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동선 결합표를 만듭니다. 남편은 주 6시간의 마을 안내 도우미, 아내는 복지관 급식 보조로 주 6에서 8시간을 채워 합계 12에서 40시간의 시간제 수입을 확보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부부 운동교실과 낙상 예방교육을 등록해 택시 이용이 늘기 쉬운 겨울철 이동비를 걷기 루틴으로 대체합니다. 치과 검진 예약은 수급일 다음 주 화목 오전으로 고정해 약제비 진료비의 파동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경조사 봉투는 부부 각자 월 1일만 보충하도록 규칙을 맞춥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어떤 봉투를 맞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실까요? 마지막 주, 두 가게 모두 검토의 밤을 갖습니다. 달력 앞에 앉아 각 봉투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달에 큰 파도, 난방비 봉우리, 치과 진료, 가족 행사를 미리 표시합니다. 이때 커뮤니티 재무상담가의 조언이 연결됩니다. 첫째, 시차 관리가 우선이다. 둘째, 의료비는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끌어들여라. 셋째, 관계 지출은 합의된 상한과 일정으로 다스려라. 넷째, 작은 비상 쿠션을 무조건 먼저 채워라. 규칙은 단순하지만 단순한 규칙이 불안을 줄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달 달력에 어떤 날에 검토의 밤을 적어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동네 자원과 주 10에서 15시간의 일, 그리고 달력 운영의 규칙이 만나면 같은 돈으로도 호흡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게의 전후 변화를 차분히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갈 원칙을 한 문장씩 묶어보겠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칸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생깁니다. 같은 120만 원이지만 이번 달의 숨은 덜 가빠졌습니다. 창문에 닿은 겨울 햇살처럼 미세한 변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A씨의 달력에는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의 날로 공과금 납부주를 흩어놓고 수급일 다음 주에는 진료, 처방, 약값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의료 창구를 열었습니다. 약국에서 제네릭을 상의했고 경로 식당이 있는 날엔 장보기 품목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달력의 저점은 얕아졌고 비상봉투는 한 번이라도 채워지는 달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력에서 어떤 작은 규칙이 가장 먼저 숨을 살려주실 것 같으신가요? B씨 부부는 동선을 묶었습니다. 장보기, 병원, 손주 방문을 같은 방향으로 합치고 공과금이 같은 주에 겹치지 않게 분리했습니다. 부부가 나눠 맡은 주 12시간에서 14시간의 동네 일은 피로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졌고 보건소 운동교실은 겨울철 택시비를 걷기 루틴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경조사 봉투는 월 상한을 정해 서로 확인했고 넘치는 달에는 손편지와 전화로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합의가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 재무상담가는 4가지 문장을 다시 적어줍니다. 시차를 먼저 정리할 것, 의료비를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끌어들일 것, 관계 지출엔 합의된 상한과 일정이 있을 것, 그리고 아주 작은 비상 쿠션이라도 매달 채울 것. 결국 얼마보다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삶의 호흡을 만듭니다. 오늘의 달력은 숫자표가 아니라
내일의 평온을 맞아들일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달 달력의 첫 줄에 어떤 문장을 적어두고 싶으신가요? 조용히 마무리해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흐름이 달라지면 마음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덜 죄송한 한 달. 작지만 단단한 리듬이 집안에 깃듭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천천히 설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